제주도 땅이요. 토지는 정말 얘기할 게 너무 많고요. 일단 뭐 결론만 얘기하면 반갑습니다. 이현정 TV의 이현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멤버님들의 피드백을 영상으로 드리고 있어요.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요, 월세부자님 물건이에요. 신도림의 테크노마트. 테크노마트 이런 상가를 뭐라고 하죠? 네, 테마상가라고 합니다. 테마상가는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벽체 없이 쭉 이렇게 매대만 놓고 있는 상가들이고요. 테크노마트 장사가 잘 안 되죠. 테마 상가들은 이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테마 상가는 낙찰 받지 않습니다. 월세가 문제가 아니라 만만치 않은 미납 관리비를 인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뭐 임차인들이 뭐 있는데요. 요거 좀 이따 보고 대출 안 나옵니다. 상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사방이 다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야 되는데 테마상가 뻥 뚫려 있잖아요. 네 자리가 딱 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월세 수익률 안 나옵니다. 그래서 테마상가를 낙찰을 받으신다면 사각 벽에 있는 데까지 다 통째로 받으면 가능해요. 근데 한 칸은 안 돼요. 여기 임차인들이 있는데 임차인들이 3명이네요. 2명은 현황 조사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요 뭐죠? 상가 등록만 요 주소로 해놓은 사람들일 거예요. 실제 여기서 영업하지는 않을 거고요. 요 사람 하나만 아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입 등기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네요. 그래서 임차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400에 40을 뭐 실제 내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당 받지 못하고요. 일단 이 물건은 이런 종류의 테마 상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 안 되는지 말씀드렸죠? 사방에 벽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팔 수 없다. 네, 임차인이 있더라도 미납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공실이 나면 해결 방법 그러니까 출고 전략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거는 관심 내려놓으시기를 권해드려요. 유찰된 이유가 그거예요. 테마상가는 돈이 안 된다. 두 번째 물건이요. 부천역에 있는 로데오 상권의 신축 상가 1층이에요. 한번 매각이 됐다가 미납이 됐고요. 다시 4억 9천에 나왔습니다. 낙찰가가 이전에 6억 9천이었고 당시에 2등 가격도 나와 있어요. 6억 9천. 낙찰 받은 사람이 유동화 회사네요. 뭐 채권자였을까요? 그런데 미납을 했군요. 채권자 유동화 회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 이제 우리은행에 채권을 이어받은 업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납을 하더라도 결국 채권자에게 가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일단 유추는 해보는데 실제 등기부등본 다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입찰을 한다면 이건 얼마로 해야 될까요? 이거는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저한테 낙찰가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낙찰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현장에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현장 답사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현장에 가셔서 인근의 중개사님한테도 물어보시고 먼저 사전 조사하시는 거 아시죠? 인근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임차인은 어떤 임차인이 여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벌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내가 임차인이라면 월세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돼요. 상가는 일반 주거용 물건보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익을 내고 월세를 내고도 자신이 남는 금액이 있어야지 상가가 나가죠. 그래서 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상권은 어떤지, 해당 물건의 임차인은 어떤 종류의 임차인이 들어오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현장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션이지니님, 종로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올려주셨어요. 감정가 1억 2천만 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면적도 되게 작아요. 전용 5평이에요. 5평이 채 안 되네요. 4.54평. 굉장히 자그마한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아마 이제 8층이니까 괜찮겠네요. 가로막힌 거는 없이. 네, 해당 물건이고요. 여기에 임차인이 1050에 살고 있네요. 아주 괜찮아요. 먼저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모두 소멸. 그리고 여기 있는 임차인 정땡땡 씨는 근저당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인데 소액 임차인이네요. 우선 변제권도 가졌고 최우선 변제권도 가졌어요. 그래서 전액 1,000만 원 모두 전액 배당 받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물건 임대용으로 갖고 있기 좋죠. 일단 위치가 좋아서 임대는 잘 나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요 작은 물건 때문에 주택 보유수가 늘어난다는 거. 뭐 물론 보유세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나긴 했는데 보유세에 대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시다면 뭐 갖고 있어도 괜찮은 물건일 것 같아요. 월세로 세팅하기 좋은 물건이고요. 지금 15제곱 따로 거래가 없어요. 15제곱은 매매는 거의 없고 뭐 월세가 아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은 1000에 50, 뭐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면적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인근의 상황으로 봐서 옵션이 조금 더 들어 있으면 조금 더 월세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모닝커피님, 현장 답사 가고 싶은 기준으로 멀리 있는 물건을 골라주셨어요. 1층을 고려해도 전세 1억 2천, 매도 1억 3천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고려해서 1억 원의 낙찰 받으면 어떨까? 뭐 1억 원의 낙찰을 받아서 1억 3천에 매도한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세금은 아직 안 배워서 패스했습니다. 네, 세금은 아직 안 배워서 패스를 하셨군요. 어쨌든 양도세가 70%예요. 뭐 1주택자나 무주택자나 1년 내에 바로 매도하며 양도세가 70%입니다. 70% 양도 차익에 대한 70%를 계산하시면 되실 거예요. 제주도 땅이요. 토지는 정말 얘기할 게 너무 많고요. 일단 뭐 결론만 얘기하면 펜션 짓는데 문제 없고 수익형 부동산이 될까요? 이거는 많이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건축이 가능하려면 배수와 도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 도로와 배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들을 다 확인을 하고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수는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기타 다른 공법상의 문제들이 없는지 여기 지금 뭐 일종 일반 주거라고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조례들에 관련된 이 여러 가지 토지에 관련된 제한 사항이 있을 거예요. 뭐 역사, 문화, 환경 보호 지역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다 어떤 내용인지 일일이 일반인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펜션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 이 펜션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짓고 싶은 물건이 어떤 종류이고 그리고 이 물건을 지을 때 문제 사항이 없는지를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지식이 된다면 물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겠지만 토지가 처음이신 분들은 건축 자체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수익은 또 그거랑 별개죠. 건축은 됐는데 돈이 되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있어요. 디벨로퍼죠. 토지를 개발을 해서 건축을 하고 매도하는 것. 예,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인데요. 요거는 이제 경매에 조금 익숙해지시고 물건 좀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미래를 이렇게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낙찰가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확인해 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늦둥이님 물건이고요. 여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주가 여주 이천 조정대상 지역 이외 지역인데도 강남까지 멀지 않아서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가격이 아직 저렴하죠. 보세요. 아직 아파트인데 8천만 원이면은 경기도권이잖아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의 물건들은 최근 낙찰가가 그리 낮지 않아요. 그리고 물건은 깨끗하고 관심 있을 만한 물건이고요. 자, 권리도 깨끗합니다. 현장 답사 다녀오시고 가능한 입찰가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신 후에 직접 입찰에 도전해 보셔도 좋은 물건입니다.